배움을 멈추는 사람은 20살이든 80살이든 늙은 것이다. 계속 배우는 사람은 젊음을 유지한다. 헨리 포드는 아주 오래전에 이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이 말은 오히려 지금 시대에 더 정확하게 들어맞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당연했던 방식이 오늘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공부를 잘하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보고 성적을 내고 자격증을 따자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어도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우지 않는 방법. 오늘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은 나이가 아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가 들면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나이가 많아도 젊은 사람들이 있고 아직 젊은데도 이미 늙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몸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건 요즘 것들이 쓰는 거잖아. 나는 그런 거 몰라도 돼.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이 말들이 입에 붙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은 조금씩 세상에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늙음은 주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몰라도 된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요즘 시대의 배움은 공부가 아니다. 예전의 배움은 책상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의 배움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하는 것,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것, 온라인으로 병원 예약을 하는 것, 택시를 부르고 길을 찾고 물건을 사는 것. 이건 공부가 아닙니다. 살아가기 위한 기술입니다. 요즘 세상은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도와드릴게요 라는 말 대신 화면을 눌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배움은 선택이 아니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른다는 사실은 부끄러운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이걸 왜 모르냐고 할까봐. 괜히 물어봤다가 짜증낼까봐. 하지만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배워본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쓰는 것들도 누군가는 처음 만들어졌고 누군가는 처음 배웠습니다. 모르는 걸 인정하는 순간 사람은 다시 젊어집니다. 배우려는 마음은 그 자체로 이미 젊음입니다. 자식에게 물어보는 건 당연하다. 이제 이 이야기는 자녀 세대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스마트폰을 잘 못 쓰는 건 부모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시대에는 지금의 기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 하나. 우리도 언젠가는 뒤처질 세대가 됩니다. 그때 누군가 이것도 모르세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어떤 기분일까요? 부모님에게 짜증을 내는 순간 우리는 미래의 나에게 같은 태도를 예약하는 셈입니다. 가르쳐주는 태도가 한 사람의 노후를 바꾼다. 부모에게 새로운 걸 가르쳐준다는 건 단순히 사용법을 알려주는 일이 아닙니다. 아직 당신은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해주는 일입니다. 어르신들이 새로운 걸 배우다 포기하는 이유는 대부분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기억력이 안 좋아서도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눈치와 자존심입니다. 이걸 또 물어보면 귀찮아할까봐. 괜히 여러 번 물었다가 무시당할까봐. 그래서 많은 이들이 모르는 걸 그냥 참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를 포기합니다.
다음엔 두 개를 포기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배우려는 마음 자체를 접어버립니다. 자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같은 걸 여러 번 물어볼 때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은 지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내려놓고 도움을 요청하는 중입니다. 그 용기가 얼마나 큰 용기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거 아까 말했잖아요. 왜 자꾸 잊어버려요? 이런 말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에는 이렇게 남습니다. 나는 이제 귀찮은 존재구나. 나는 세상에 뒤처진 사람이구나. 그때부터 부모는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빠르게 세상과 멀어집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똑똑함이 아닙니다. 완벽한 설명도 아닙니다. 필요한 건 속도를 맞춰주는 태도입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돼요. 다시 해볼게요. 이 말은 사용법을 알려주는 말이 아니라 존재를 존중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누군가에게 똑같이 물어보게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요즘엔 다 이렇게 해? 그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듣고 싶을까요? 부모에게 해주고 있는 그 말투가 미래에 우리가 듣게 될 말투입니다. 배우고 활동하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계속 배우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배운 것, 오늘 만난 사람, 오늘 있었던 사소한 사건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야기를 멈추는 순간 빠르게 늙습니다. 집에만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의 세계는 점점 작아집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TV 앞에서 보내고 말할 상대가 줄어들고 의견을 나눌 기회가 사라지면 생각도 점점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늙는 게 아니라 고립됩니다. 배운다는 건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일입니다. 문화센터에서 같은 시간에 모여 운동을 하고 노래를 부르거나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건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관계 연습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오래 건강할 수 없습니다. 적당한 만남, 적당한 대화, 적당한 소속감. 이 세 가지가 사라지면 마음은 먼저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움은 곧 예방입니다. 우울해지기 전에, 외로워지기 전에, 세상과 끊어지기 전에 미리 나를 연결해 두는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배우고 활동하는 사람은 나는 아직 쓸모가 있다는 감각을 스스로 유지합니다. 이 감각은 나이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배움은 젊은 사람을 따라가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자기 삶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걸 배워보고 싶다고 느낀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그 질문에 바로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면서 배워야 한다는 마음보다 이제는 괜찮다는 마음에 더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그저 익숙함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을 좁히지 마세요.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언제나 현재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말을 남깁니다. 오늘 부모님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는 언젠가 당신이 세상으로부터 받게 될 태도입니다. 배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오래 젊어집니다.